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이준석, 김문수 두 사람 결국 단일화할 거다. 하지만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긴.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단일화 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 예. 단일화에 대비하고 있다. 무슨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일화가 혹시나 혹여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은 일단 크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 확장성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을 계속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합리적 중도 보수층, 그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층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지해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지지 기반을 2030 남성으로 좀 주축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축 세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젠더 확장성의 한계라든지 세대 확장성의 한계를 계속해서 노출해 왔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오롯이 다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가 각종 지지율 지표를 봤습니다만 양자 대결 지표에서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두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확장성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통합의 메시지라든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가 뭔가 선거 캠페인을 펼쳐 나간다면은 혹시나 있을 그 단일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 두 후보의 그 명확한 중도 확장성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두 후보의 격차가 5%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하더군요. 어쨌든 보수 단일화가 된다면, 만약 가능하려면 언제가 시한이 될 것인가. 이미 오늘 투표용지가 인쇄가 시작이 됐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한은 27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마지막 3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하고 나서 사전투표가 있는 29일 전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2차 단일화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만 사전투표할 때 누구 하나 빠지면 그 사람 빼고 찍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결국 본투표하기 바로 직전인 6월 2일 월요일이 진짜 마지막 시한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성 평론가 보시기에는 다 시나리오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 사전투표 전날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데드라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최근에 이제 그 본투표율의 보조 개념으로 이제 정착되면서 20%에서 3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투표율에서 40% 정도가 투표된다고 봤을 때 사전 투표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버리면은 그 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본투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도 새벽 3시인가에 단일화가 돼서 이제 사전 투표장으로 가는 분에게 고지가 돼서 이제 거기가 이제 사전 투표는 인쇄가 할 때 이제 사퇴 표기가 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예. 찍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저도 그래서 마지막 봅니다. 왜냐하면 근데 본투표 사전 투표가 이제는 거의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양보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사전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28일이 데드라인을 보는 게 맞다. 다만 그래서 저 28일부터는 또 여론조사도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로 뭘 서로의 경쟁력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26일, 27일 날 마지막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서로 간에 조율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8일을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봐야 되고 다음 주 넘어가서 본투표일 전까지 간다? 그거는 승부에 영향을 상당히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우리 추측에서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인쇄가 시작된 투표용지를 보면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5번 권영국, 그다음에 6번이 자유통일당 후보였는데 사퇴하면서 저 네모 한 칸에 사퇴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 이게 인쇄가 시작했기 때문에 본 투표용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용지에서 단일화가 이뤄지면 사전투표에서는 저 사퇴를
현장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사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일인 목요일, 금요일 그 이전에 단일화만 된다면 사퇴 저 용지가 찍힌 거를 받을 수 있다. 저걸 보고 찍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연 지금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나는 내 이름은 저기 있을 것이고 나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TV 토론이 있는 수요일 이전 월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극적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그 이틀, 3일 동안 여론조사 같은 것이 펼쳐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희도 무척 궁금합니다. 자, 저희는 단일화 이야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요.